네, AI 기반 공시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자, 타키오 뉴스 조진 대표와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자, 대표님이 주목하신 첫 번째 공시나 뉴스나 리포트 어떤 거 한번 첫 번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사명에서 알다시피 이제 SK 그룹의 일원이긴 하지만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최창원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이제 경영하고 있는 이제 그룹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SK라는 이름을 쓰니까 그래서 뭐 사촌 형제끼리 야, 그 형 뭐 내가 이름만 쓸게요. 왜냐면 또 최창원 회장은 그 선대 창업주인 최종근 회장의 또 이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당연히 SK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름을 갖다 쓰는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는 독자적으로 인사와 경영을 이제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최창원 회장이 독자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원래 우리나라의 백신에 가장 강력한 기업은 이제 녹십자였습니다. 녹십자인데 최창원 회장이 이 백신에 많은 에너지와 투자를 쏟고 그리고 이제 녹십자를 비롯한 많은 유수의 인재를 끌어들이면서 급기야 코로나 사태를 말미암아서 녹십자가 개발하지 못한 독자 코로나 백신을 갖다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자체가 어느 정도 약화됐기 때문에 반향이 적긴 했지만은 어쨌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이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많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줬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투자증권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또 긍정적 리포트를 내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주가라는 관점에서 짚어야 될 사안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독자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 정도 회사라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추가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많은 백신 분야의 파이프라인도 우리가 주목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점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언급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백신은 보통 한 3세대로 나뉩니다. 3세대 나뉘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이자 백신으로 대표되는 mRNA 백신은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백신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mRNA 백신이 최신 백신이고 최신 백신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개발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개발하기 힘들다는 건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많은 다국적 연구소들이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우회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면 약간 10년 정도 뒤처진 방식입니다. 그런 류의 백신을 개발하다 보니까 장점은 특허가 논란이 없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런 점을 갖다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짚었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아도 부작용을 갖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신 백신, 최신 기술로 발생한 백신이 아니라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 우려가 조금 더 이제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의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매출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물론 코로나 백신, 코로나 자체가 지금 완화된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할지라도 mRNA 백신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뒤처졌기 때문에 해외 수출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 점을 종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바백스가 단백질 백신이죠? 예. 노바백스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종목 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LNF를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영증권에서 LNF의 실적치를 갖다가 추정하면서 그 보통 우리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증권가가 평균치보다는 이제 LNF 2분기 실적이 높다. 이렇게 이제 신영증권이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 LNF는 이제 2차 전지에서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2차 전지는 제가 방송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막 개발하려는 이제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드에서 그 유동성을 갖다가 받아들이거나 또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 때문에 이제 그 해당 업종이 이제 업앤다운이 있을지라도 2차 전지 자체는 이제 계속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내려갈 때 이런 성장 산업은 이 분야가 망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사실 주가 저점에서 사실은 눌림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지점에서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면은 향후 이제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통상 증권이나 시장에서는 길게는 2년 정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드가 유동성을 환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이 시점이 결국 반전을 이뤄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안정이 되려면 최대 2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NF 같은 회사는 갖다가 꾸준히 이제 매수를 하면은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데 또 하나 특징적인 LNF는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수혜주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이미 접하셨겠지만은 이 유동성 환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제 매출을 올리는 것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LNF의 매출과 PER도 여기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이제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LNF의 L이 LG의 L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LNF의 이제 그 창업주가 험만정,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LG그룹이라는 게 험만정 GS그룹과 그다음에 구인의 이쪽에 이제 창업을 같이 했죠. 그래서 LNF의 L이 범LG가로 분류되는 게 험만정 창업주의 이제 증손자가 이제 LNF의 원래 창업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LNF의 주된 매출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는 LG 화학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LG에만 주로 납품을 하다가 SK온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LNF가 한 곳의 회사에만 너무 납품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이것이 단점으로 지적됐었는데 그 단점을 갖다 해소를 했습니다. SK온에도 납품을 하니까요. 그냥 그만큼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검증된 회사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3대 셀 업체를 할 수 있는 삼성 SDI 말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온에 둘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특정 회사의 의존도가 높은 그 문제의 단점들이 해소됐다. 이런 점에서 LNF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정 회사에 대한 의존율, 그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단독 고객 의존율, 아니면 우리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고객이 하나만 있는 거가 좀 위험하고, 예. 그다음에 프로덕트도 사실 하나만 있는 거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다변화시키는 거가 중요한데 LNF는 그럼으로써 좀 더 높은 PER, 좀 더 높은 성장성, 그다음에 실적의 가시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고 있고 그 점이 조금 특이하게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타키오 뉴스 조진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